예, 생을 마감하기 전에 성 전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파문이 좀 일게 됐는데요.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도 금품 전달 메모가 나왔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의 비밀과 함께 향후 자원외교 수사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지훈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제 스스로 목숨을 걸었는데 성 전 회장,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경향신문이 사망 직전에 경향신문이 성 전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녹취 내용이 공개를 됐는데 저희들이 녹취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우선요. 네. 우선 제가 우리 허태열 실장. 네.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만났잖아요. 네. 물론 다 공소시효 같은 건 지났지만, 네. 2007년 대선 캠프 때, 네. 제가 많이 도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설 사람들이 얘기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도왔는데, 현금으로, 우리가 리베라 호텔에서 만나서, 서울에 몇 차례 걸쳐서, 몇 차례 걸쳐서 7억을 줘서, 사실 그는 가지고 경선을 치른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어떤 사람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갖다 주면서 그거 얼른 누가 있습니까? 그 양반도 2006년 9월 달에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가셨잖아요. VIP 모시고. 그때도 제가 갈 때, 이 양반 그때는 야인으로 놀고 계셨죠. 그 양반이 이제 모시고 가게 돼서, 그 양반한테 한 10만 불 내가 달러로 바꿔서, 롯데호텔 힐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 드렸고, 이게 그거보다도 더 훨씬 많지만, 그거 7억이나 10억이나 15억이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 성 전 회장이 죽기 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소장님.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10만 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7억 원을 줬다. 두 전직 비서실장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일까요? 예, 이제 본인이 이 MB맨이 아니다라고 아래 기자회견을 할 때 그저께 그때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한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룻밤을 기다렸다가 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이 자살을 하러 가면서 유서를 남기고 또 기자하고 통화할 때까지도 마지막 미련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살을 갖다 하기로 완전히 작정했다면 전학을 의욕도 없어질 겁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오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의욕을 보이다가 이제 답이 오지 않으니까 자살을 한 걸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이 오늘 한 10여 명의 저 두 분을 포함한 10여 명의 명단이 있는 그 쪽지를 성완종 회장 주머니에서 이제 자살한 옷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나온 명단 전원 조사해야 됩니다.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 지났다 안 지났다 말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서 10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친이계나 일각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떤 허태열, 김기춘만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성완종 회장은 본인이 이명박 정권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다,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공불융자 330억 중에서 47억은 노무현 정권에 나머지 280억 원 이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받았고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재무관리, 즉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명박 정권이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은행의 재무구조가 빤하기 때문에 C등급으로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겁니다. 2009년 1월에. 그 이후에도 금융지원이 일반 대출이나 일반 융자가 많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광물자원공사에서 이 대납을 170억 좀 해주고 또 그 지분의 일부를 사주다가 손실이 100억 이상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정치적인 로비 없이 진행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선별적으로 아마 좀 앙심을 품고 있는 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지금 거론을 했는데요. 이쯤 되면 검찰이 성완종 회장의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의 지적을 떠넘어서 경남기업을 또 주변 압수수색하고 유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남은 부분은
성완종 회장의 자살 이후에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제 뭐 흐트러졌다. 예. 뭐 무리한 수사가 자초했다. 내지는 이제 수사가 뭐 그만해야 될 거다. 예. 그리고 수사에 그 애초에 이 저인망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혐의 있는 데부터 착수해서 수사를 하지 전부 다 그냥 한 번에 다 뒤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패 척결의 수사는요. 예. 설사 박근혜 대통령 척근이 다친다 하더라도 예. 그걸 넘어서서 예. 성역 없이 뿌리채 도려내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럴수록요. 그럼 한 분이 자살했다고 정치인 언급했다고 거기서 수사를 안 합니까? 네. 그럼 애초에 왜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나섰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강하게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 성전 회장이 죽기 직전까지 그 쪽지 명단을 주머니에 넣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기고 간 이유, 뭐 소장님께서는 앙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잉 메시지라 그럽니까? 나중에 어떤 알리는 거죠. 네.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 알리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예. 하지만 다만 이제 문제점은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뭐 뇌물죄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뭐냐면 이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뭐 기타금이라든지 후원금 아니게 받았던 예. 부정수수죄를 처벌하는데 그 네. 경우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예. 네. 지났다고 봐야 되고요. 예. 만약 뇌물죄가 되려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되면 이제 1억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되는데 이건 직무 연관성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 이런 측면에서 비록 10년이지만 또 특히 줘야 줬더는 증달한 사람이 지금 사망한 상태라면 어떻게 전달됐는 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네. 전화상으로는 뭐 벨기에 가서 줬다, 호텔에 가서 줬다 예, 하지만 맞습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는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고 더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본인들이 받았다고 할 리도 만무하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건의 공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걸로 봅니다. 공소시효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기 뭐야 허태절 전 실장은 2007년에 현금 7억을 건네줬다고 그러고요. 이게 다 2006년에 뇌물죄면 예. 뇌물죄면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뭐 10만 달러도 뭐 1억 5천 이상이니까 예, 예.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뇌물죄면 공소시효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다면 뇌물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뇌물과 봅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받아서 그렇죠. 썼느냐, 네. 안 그러면 뭐 그 정치 활동을 하는데 넣느냐, 공적으로 이 썼느냐, 부분입니다. 그거에 규정을 짓는 거겠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만약에 성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과 허태열 전 실장하고 만약에 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통화를 했다면 네. 혹시 이런 것도 통화 내역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사실은 이 수사 내용이 핵심 이쪽이 아니었거든요. 경남 기업의 어떤 자원 외교 관련해서 유착 관계를 수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어떤 사건인데 예. 지금은 영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더 어떤 소명을 해야 법원에서는 영장을 내줍니다. 이 상황에서 영장 내기 어렵습니다. 뭐 네, 예.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통화 내역을 한다는 게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예. 만약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예. 뭐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발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님, 그 사실 여부를 따라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성 전 회장 사실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요, 뭐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충청포럼 회장도 하고요. 굉장히 정치권 또 무슨 여러 곳에 마당발이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리스트 이게 지금 더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더 궁금증, 의혹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권에 좀 파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기왕에 부패 척결의 하나로서 자원 외교 비리를 예. 그 수사하다가 그 국민의 세금이 수십조가 낭비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그 자원 외교 비리에서 특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 예. 또 그 융자를 받아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업인을 조사하다가 예. 이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그 기업인이 돈을 줬다고 하는 정치인은요, 곁다리로 걸렸던 거니까 만약에 네.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예, 보고요. 예. 실제로 성완종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을 꼽아라 그러면 저것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돌아가시면서 뭐 앙금이 있는 정치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어쨌든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예. 이 성공불 융자를 많이 받았거나 그리고 성공 융자를 받고도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거나 예. 또 이 성공불 융자를 받아서 성공을 했는데 예. 그 돈을 또 정부에 내지 않고 딴 데로 빼돌렸거나 예.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이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와 더불어서 예. 이 정부의 돈을 갖다 빼먹으려고 작정했던 기업인들 이런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될 건데요. 예.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가감 없이 나오는 대로 다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치고 가야죠. 예.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멈칫멈칫한다. 네. 오늘 친이계 모 정치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봐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치고 나가다가는 부메랑으로 당신들한테 돌아갈 거다. 친박 진영에. 예. 그리고 당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냐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분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친박이든 친이든 나오는 대로 걸리는 대로 다 쳐라고 이야기해야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예,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왕에 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예. 국가의 투명화를 위해서 선진국가로 가는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부패 척결을 뿌리째 뽑겠다고 예, 예.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예. 시작했다면 그 과정에서 내 오른팔이 잘릴 수도 있고 내 왼팔이 잘릴 수도 있고 예. 종기가 돌아날 수도 있지만은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감 없이 부패 예. 척결을 해 나가는 것이 예.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는 정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멈칫거리면 안 되죠. 예, 자, 네, 지금 시신을 네. 검시하는 과정에서 메모지가 나왔는데 그 메모지를 보니까 지금 한 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라고 저희들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홍문종 의원도 있고요. 2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같이 기재가 돼 있는데 유종복 인천시장이죠. 3억 원.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 1억. 그리고 부산시장이 2억이 돼 있는데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정확히 이름이 구별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 10만 달러. 그리고 이병기 실장 그리고 이완구 총리도 이 명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는 없었다고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지금 전해 드리려고 있는 건데 자, 네. 명단 이름 8명. 자, 변호사님 이게 지금 구체적 액수까지 기입이 돼 있고요. 사실은 정말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정말 네. 그 실세 중에 실세 뭐 유력한 정치인 그렇죠. 네. 굉장히 유력한 대부분, 정치인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파장은 상당히 클 네. 거로 보이는데 네. 이거 하나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력을 발동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메모거든요. 메모고 예. 또 자살을 한 사람이 예컨대 또 구체적으로 뭐 기재가 돼 있다든지 예, 예전에 예. 그 강서구 유력가 그 김현식 의원 사건 그런 것처럼 예. 많이 이게 기재가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장부 단순한 같은 거. 예, 예. 55글자의 어. 메모 정도로 예. 검찰 수사력을 발동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다른 유언 뭐 메모 유언이라든지 예. 다른 어떤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증거들을 다시 확보한다면 예. 충분히 수사 가능한데 그 확보하는 과정이 본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어렵지 않겠나 사실상 예, 예, 예. 그 생각이 예. 듭니다. 이쪽- 예, 들으니까 예, 예. 경남 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뭐 변호사 성완종 그 회장의 변호사나 경남 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좀 하려는 모양이에요. 저는 성완종 회장의 가족이나 측근들이 이 문제를 이제 뭐 기업에 남은 이해를 보존하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놓은 쪽지에 놓은 거론된 사람 전원이 예. 친박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성완종 회장이 역대 정권에 2003년에 이 대하건설이라는 조그마한 지역 건설 회사가 경남기업이라는 굴지의 건설 회사를 먹었을 때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자민련에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16억인가 낸 문제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구속도 예. 잠깐 됐죠. 예. 네. 그리고 횡담도 개발해서 130억인가를 뒤에서 업자한테 대주다가 그 문제도 걸렸죠. 두 번에 걸쳐서 사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인수위 자무위원회를 거쳐서 각종 어떤 자원 외교에서 혜택을 보이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친박 정치인들만 꽉 집어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제 예.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부분이 미워서 그랬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검찰이 참고로 포함해서 예. 이 경남 기업과 그 신 회장 죽은 성 회장의 측근 가족들에 대해서요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서 네. 이런 어떤 뇌물 리스트나 기재된 장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분은 네. 꼼꼼하게 다 기재하는 걸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줄 때 그냥 허술하게는 안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배달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전문적으로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다 잡아오고 그다음에 장부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다음에 예. 전면 수사에 들어가서 예. 뭐 현 정권이든 전 정권 인사든 있는 대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쪽지가 이제 정말 이 성전 그렇죠. 회장의 자필인 것인지 아닌지 네, 네. 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전 회장이 쓴 것인지 혹시나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쓴 메모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아마 그렇죠. 아주 굉장히 희박하지 낮은 않겠나 확률이겠죠. 싶고 네. 자필 감정 아마 겉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 필적인자인지는 알 수 있을 것 증거 같고 능력은 충분히 있나요? 증거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이 증거를 갖고 그 범행하고 일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뇌물죄라든지 왜냐하면 그냥 이름하고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좋은 부분은 뭐냐면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저기 김기춘 전 비서실 같은 경우는 신문하고 또 녹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낫지만 나머지 어떤 이름하고 금액만 기재된 사람 또 이름만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범행이 있다,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압수수색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 뇌물죄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뇌물죄는 현금으로 주고 다 하거든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준 사람이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달한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잘못 전달했다 이래 되지 않는 이상은 예. 그 밝혀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장부가 우리 눈에 보이게 검찰의 눈에 보이게 숨겨놨을지는 네. 발견되게 그러지도 않을 거 보면 예. 이 수사가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요, 만약 이걸 안 하면요, 예. 이제 야당이 한번 보십시오. 뭐 국정조사자 벌써 특검하자고 공세하기 지금 시작했죠? 시작할 거고 예. 그다음에 정권이 오히려 남을 틀라다가 자기들 허점이나 비리가 드러났다라고 또 여권 안에서도 또 공격하는 다른 개파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서 원래 이 자원외교 그다음에 부패 척결 수사가 산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서는 검찰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손을 안 댄다 하면 안 되는 대로 끊임없이 정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정권도 시달리게 될 거예요. 예. 이왕 이렇게 된 이상은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경남 기업을 사사시 털어서 또 경남 기업에서 격리나 해결을 받던 사람들이 있을 예, 거 아닙니까? 예.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이 사실에 진위를 갖다 밝혀야 된다. 저하고 그렇게 보는데요. 예. 저는 며칠 전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누군가는 교묘하게 성 회장을 부추겼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전날 앞둔 기업인이 저런 식으로 그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친박이고 예. MB맨이 아니다. MB맨이 아니다란 말도 굉장히 그거죠. 왜? 예. 정권이 MB 쪽을 잡으려고 예. 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벌였고 근데 나는 MB 쪽의 사람이 아닌데 MB맨이라고 되어서 내가 이 억울하게 예. 사사시 틀리면서 무리하게 나를 갖다가 엮고 있다. 예.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고 허태열 비서실장, 허태열 2007년에 당시 직능총괄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전 딱 그 이야기할 때 그 돈 줬다 소리를 갖다가 저렇게 지금 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다음 날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찝어서 예. 일종의 이 기업인이 정권을 상대로 협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나를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든 날 보고 저 들어가더라도 집행유예로 금방 풀어주겠다라든 이런 예. 신호를 좀 보내라 하는 이야기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다면요. 저는 저분 혼자서 저렇게 하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이 조언을 계속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성한종 회장의 이 리스트 이 부분을요. 이게 덮는다고 덮어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이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것도 부패 척결의 하나로서 달라들어서 예.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요. 예. 또 성한종 회장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경남 기업이 받은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그건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자, 일단 성완종 전 회장은 사망을 한 네. 상태인데요. 자, 일단 메모 그리고 이 녹취 내용만으로 정말 거기에 거론된 인물들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실제? 당위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 뭐 잘못된 거는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 당위하고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검찰 입장에서 예.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밝혀내는 거는 정말 낙타 그 바늘구멍 뭐 사막에서 뭐 하듯이 그런 의미로서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치적 사건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당이고 뭐서 뭐 현실이고 떠나가지고 예.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끝없이 내몰리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미 예, 정치적인 아젠다가 돼버린 상황에서는 예. 이 수사를 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지금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영장실질심사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혐의들이 포착됐기 때문이거든요. 사기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분식회계 같은 게 포착됐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 거고 예. 그 포착된 걸 갖고 구속을 해놓고 다시 어떤 유착 부분을 다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표였는데 예. 이제 네. 본인이 이제 사망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혐의를 잡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야지 구속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쪼가리 한 장, 이 한 장 가지고는 한다는 건 어렵고 또 영장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예. 설사 좀 더 받아낸다 하더라도 예. 계속 부인을 한다면 예. 참 어려운 수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다 하더라도 밝혀낼 수 있겠냐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네. 메모와 이 녹취록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녹취 내용 김 전 실장의 녹취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맹세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뭐 고인이 왜 그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소랑 시기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더라도 그 명시가 된 거는 그분이 한 일이고 전혀 그런 시기에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원래 네.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성완종 회장이랑 친분은 있으셨나요? 별로 친분이 없습니다. 별로 친분이 없습니다. 정치인이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면식이지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예, 2007년 경선 때는 박 대통령을 지원했다고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뭐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뭐 각자 지원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그분하고 같이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예. 그렇다면 전혀 사실무근. 성완종 회장이 왜 그렇게 진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고인이 왜 그래 했는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을 함께 당연히 듣고 뭐 오셨는데, 저렇게 얘기하죠. 예. 뭐 당연한 강력하게 겁니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당연하죠. 네, 사실 이제 뭐 이 성전 회장이 MB맨으로 많이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자기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MB맨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친박이 친이계에게 뭐 사정의 칼날을 겨누었던 것인데 결국은 이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기업인인데 어떤 충청도를 기점으로 한 정치인 어떤 그런 상황인데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그래도 가급적 가까운 게 친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사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수사 얘기를 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고 설사 성완종 전 회장이 살아가지고 줬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밝혀내냐 하면 어떻게 돈을 인출했고 그걸 어떻게 전달했고 이런 구체적 상황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자백을 또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예. 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준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아마 전달한 사람이 혹시나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예. 아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자원외교 수사 검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광물자원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연계돼 있는 부분들 또 로비 의혹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터졌어요. 자, 아까 전에도 계속했지만 관련 의혹들 다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원래 이런 부패 척결을 갖다가 하다 보면 예. 이 자기 쪽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질 수 있는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 마치 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요, 예. 이 허지부지 이제 뭐 부패 척결 수사, 뭐 방산 비리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포스코 수사를 멈추어 버린다면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박근혜 정부로서는 금방 레임덕이 와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를 단죄하지 못한다라는 전통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개 기업인이 자살한 것은 개인이나 가족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 부분에 구애받음 없이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부패 척결을 더욱더 가속화하고요. 예. 이미 이렇게 액수를 기재해버린 바람에 저분들이 받았든 안 받았든요. 예. 마치 받은 것처럼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최대한 살펴보고 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